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1월 10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.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. 제가 아침 영상에서 녹음이 좀 잘 안 돼서 불편을 좀 드렸었는데,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일단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조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, 오늘 0.9%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 지수를 보시더라도 0.95%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어쨌든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근데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도했고 기관도 양시장 모두 매도했습니다. 환율은 12원이 올라서 1377원 정도. 요즘 환율이 되게 좀 급등락이 심해요. 평소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일단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의해서 아직은 좀 확실하게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이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예상보다 민주당이 선방을 하면서 환율도 다시 좀 오르고 계속 또 금리 인상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시장이죠. 10시 반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, 미국에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일단 8% 정도 됩니다. 8% 정도가 되는데 일단 앞자리가 바뀌어야겠죠. 이거보다 예상치보다 줄으려면은 7.9라든지 뭐 7.8 뭐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8.1이 나와 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8.0이 나와도 조금 애매한데 일단 확실하게 7자리를 봐야지 시장이 좀 안도감의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또 8.1이나 뭐 8.2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직 금리 인상이 12월에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또 0.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또 불안 심리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. 기껏 좀 올려놨는데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좀 무난하게 가려면 아무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작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.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이 또 선방한 것도 시장에서는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내일까지도 상승에 대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이 더 조정폭이 좀 클 수 있어요.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마감을 하면은 굳이 뭐 저가 매수는 좀 기다렸다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장 특징 테마 종목도 보시면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먼저 수소 테마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창 솔루션이 상한가, 물론 이제 동전주라서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.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썼고 JNK 히터, 평화홀딩스, 그리고 평화산업, 세종공업, SPO셀도 이제 수소 테마긴 한데 좀 저항선 자리를 못 넣고 좀 밀렸고, 저는 JNK 히터를 좀 봤는데 일단 저항선 자리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한 번 더 요런 자리에서 갭상승하고 나서 이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좀 버텨 주었을 때 다음날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요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일은 요 JNK 히터 시간대로 좀 밀리긴 했는데 반등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. 시장이 좀 크게 안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자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소 테마는 하루 정도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, 예전에는 이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, 이번에는 좀 새로운 내용이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,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옴시티 비즈니스 워크숍에 사빅이라는 기업이 참여를 한다. 이 사빅이 뭐냐? 이 중동 쪽, 사우디에서는 이제 화학회사,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LG화학,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회사의 그 대주주가 70%의,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게 아람코예요, 아람코. 그 석유회사, 돈 많은 석유회사. 이 회사의 지분을 한 70%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, 대주주는
뭐 아람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우디 이제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.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서 이 회사가 뭐 잡다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일단은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에너지, 인프라,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. 그래서 이게 오늘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 사빅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죄다 올라갔어요. 그래서 저도 장중에는 이걸 좀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세우 글로벌이 상한가 들어갔죠. 예, 요걸 보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세우 글로벌이 사빅에 원료를 수입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사빅 이노베이티브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빅이라는 회사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로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요. 그리고 한국성재, 사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성금속, 직접적인 그 관계가 아니죠. 기성금속이라는 회사가 사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게 한국선재입니다. 한국선재.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사빅 코리아와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를 개발해서 MOU를 체결했다. MOU라는 거는 뭐 구두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 그런 계약인데 어쨌든 관계가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있고요. 그리고 이테크 건설, 중동의 사빅 다운스트림 질소나 암모니아, 뭐 가스 등을 뭐 같이 프로젝트 수행한 적이 있다. 그래서 이테크 건설, 이테크 건설은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좀 중간에 확 밀렸어요. 일단 차트를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원익큐브는 사빅의 협력사로 두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사빅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. 요거는 또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, 일단 대장주가 세우 글로벌이기 때문에 세우 글로벌 먼저 보시고 이제 거래 대금이나 차트적인 자리들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래서 세우 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평소 이제 거래 대금이 없었고 오늘 기사 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아요. 거래 대금이 이제 97억 정도, 100억이 좀 안 들어가는 금액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이 별로 없네요. 이런 차트들을 봤었을 때 좀 급등해서 몇 배 올라간 적이 있나 그런 걸 좀 보는데 그런 건 좀 잘 안 보이고 일단 이번에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쪽에서는 이런 테마에서는 좀 대박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. 뭐 한미글로벌처럼 좀 대박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찾고 있는데 일단 세우글로벌은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시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선제 500억 정도 시세가 좀 나왔죠. 세우글로벌은 거래 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국선제는 거래 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연속적으로 좀 터져줘야 되는데 과연 좀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지 시간 내로는 한 2% 정도 올랐네요.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은 270억 정도. 시총이 좀 다 낮은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. 원익큐브도 380억, 그리고 이테크 건설은 150억. 시총이 좀 다 낮아서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시총이 좀 낮거든요. 그래서 이쪽 테마를 좀 봐야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.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, 거래 대금 터지는 거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, 세우글로벌처럼 이렇게 증거금 100%짜리는 솔직히 좀 그 스윙으로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, 난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나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시총도 좀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차트적인 면만 봤었을 때는 그나마 좀 원익큐브인데 원익큐브가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380억이면 좀 낮진 않은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차트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내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른 쪽 사우디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. 핀델이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 네옴시티 안에서 그냥 도시가 아니잖아요. 이것도 스마트 시티인데
스마트 시티 내 자율주행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. 예, 저도 신규 상장주라서 정확하게 그 사업 내용을 좀 분석을 못했는데 일단 이런 스마트 시티 내의 환경적인 면을 좀 뭐 하고 있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있나 봐요.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최대 주주가 김동기 대표라는 분인데 LG CLS의 사우디 법인을 대표로 예, 맡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. 그래서 이 사우디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외에 PNC테크나 옴니시스템은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일단은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. 예, 이게 좀 상한가를 들어갈 것인가? 갑자기 또 예,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을 거라서 좀 예, 조심스럽게 봤습니다. 앞에 윗꼬리도 한번 달리고 있어서. 일단 거래 대금은 580억으로 적게 나오진 않았고요. 저도 일단 예, 이 종목은 또 한번 내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총이 좀 낮아요. 예, 그래서 좀 단기간에 불나방처럼 또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예, 시세를 보고 아마 금요일날 뭐 시세가 좀 크게 밀리지 않거나 예, 좀 어느 정도 가격대 지지를 좀 보고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핀델도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PNC테크 예, 이 종목은 한 130억 정도. 예, 근데 거래 대금은 예, 130억인데 시총이 300억이에요. 그래서 일단 시총이 낮은 회사는 조금 예, 저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. 1000억 이하면은 예, 그러니까 대부분 1000억에서 2000억까지는 매매를 좀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은 조금 예, 저도 좀 꺼려지는 게 좀 있어요. 그리고 옴니 시스템 예, 이 종목도 이제 스마트 시티로 자주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예, 이런 종목들도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.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수소 쪽하고도 예, 네옴시티가 엮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예,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장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은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아침에 예,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철원군 양돈 농가에 예,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예,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. 예전에 현대사료였거든요.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사료 테마들이 좀 관련주로 좀 엮이거든요.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. 차트를 보시면 지금만 보면 이제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는데 예, 옛날 차트 요 차트 보시면 이거 많이 보던 차트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대사료입니다. 이름이 바뀌었어요. 자, 그리고 우진 BNG, 그리고 팜스토리, 예, 미래생명자원, 뭐 식량 사료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 예, 눈에 띄는 거 원래 예전에 이글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간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예, 카나리아 바이오, 우진 BNG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.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간 외로 올랐는데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대주주 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요거는 아침에 또 아침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된다라고 해서 네오팩트 예, 그 원격 진료 관련주 쪽 그리고 케어랩스도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 관련주 쪽으로 엮였다 하는데 예전에 많이 갔었던 게 비트컴퓨터 예, 이런 쪽이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쪽이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. 이런 종목들도 예,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 이런 쪽은 좀 안 가고 예, 네오팩트와 케어랩스가 좀 같습니다. 이 종목들도 이제 시총이 좀 다 낮아요. 예. 케어랩스도 1,500억, 그리고 네오팩트는 300억, 그리고 비트컴퓨터는 900억. 예. 시총이 좀 다 낮은 종목들이라서 좀 오늘 이제 상승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이 좀 낮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, 좀 꺼려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. 예, 뭐 달려들기도 좀 뭐 했고 일단 관망 위주로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봤는데 예, 일단은, 뭐, 내일장은, 예, 또 저도 차트 돌려보고, 거래 대금이나 뭐, 수급, 이런 걸 좀 보면서, 또 내일 시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, 오늘 좀 새롭게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, 예,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